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되야겠습니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마우스가 문제가 많아서 오늘 갑자기 왜 이런 영상을 보여드렸냐면요. 오늘의 주제는 비디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디오를 보고 자랐던 세대여서 비디오에 대한 추억과 그 향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사음이 좀 들려갈 수도 있어요. 이웃에서 자꾸만 지금 거의 한 달 넘어갈 정도 계속 무슨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약간의 잡음이 들어가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배경음악을 하나 깔아 놓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디오 시대를 살다 VHS 이야기입니다. VHS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저희 집에 처음으로 비디오가 들어올 때가 언제였냐면요. 한마디로 제가 비디오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저희 집에 다락방이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다락방 문을 딱 여는데 세상에 거기 칼라 테레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이 다른 집에 비해서 흑백 테레비를 좀 오래 보는 세대였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시집 오셨을 때 흑백 TV 하나 딱 들고 시집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엔 테레비 하면은 진짜 최고의 그 부자 상품으로 치는 거 1순위였거든요. 그때 당시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실 때 삼성, 겉은 삼성인데 속 내용물들은 전반적으로 다 일제가 많이 쓰여졌던, 그때 당시에는 삼성 제품만은 주로 일제 그 반도체 칩이나 뭐 그런 거에 분할관으로 썼던 것들 많이 이용해서 썼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비디오를 거의 못 봤다시피 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 집이 흑백 시대 TV였습니다. 다른 집은 다 칼라 TV고 막 리모컨이 있던 시절에 저희 집은 유일하게 흑백 텔레비였습니다. 그거를 88 올림픽 하기 전까지 아마 그거를 계속 시청을 했었을 겁니다. 흑과 백으로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다락방의 문을 딱 여셨는데 비디오 테이프가 꽂아서 볼 수 있는 비디오 기기와 칼라 텔레비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비디오가 그때 골드스타, 요즘 말하면 LG입니다. LG 골드스타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성입니다. 금성. 그 로고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때 처음으로 보여줬던 게 노아의 방중가 하는 무슨 만화였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어머니가 동네 이웃에서 이제 비디오 가게 생겼었어요. 그때 탑 비디오라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항상 비디오를 2개를 빌려다 주셨어요. 하나는 애들용 만화, 하나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중국 드라마 같은 걸 많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 서육이나 아니면은 가끔 저희 엄마가 그때 당시에 성룡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 성룡 나오는 비디오를 한 편 꼭 2편 이렇게 빌려오셨는데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올 때요, 만화는 1,000원, 영화 외화 같은 거는 1,500원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빌리는 기간도 있었어요. 1박 2일 이런 식으로. 근데 빌려 가게 되면은 비디오 케이스가 항상 거꾸로 돼 있거나 아니면 대여 중이라고 하는 깔때기가 꽂아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자주 가는 그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분 때문에 많이 이제 그 비디오 영화에 대해서 많이 작품적인 걸 많이 추천을 받아서 많이 보던 세대가 되었었는데요. 비디오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왕성한 시대가 있었죠. 근데 비디오가 단점이 뭐였냐면은 항상 비디오 테이프를 넣으면은 화질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디오를 빼고 그 비디오 클리너라고 있었어요. 그 비디오 클리너 무필름인데 그 비디오 케이스와 똑같이 생긴 거 그 사이에다가
열면은 비디오 테이프 같은 비닐이 있어요. 카세테이프 같은 건데 거기 안에다 이제 액체로 된 에탄올로 된 그 세정제를 넣고 비디오 테이프 기계에 넣어서 한 2, 3분 간격으로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는 클린하는 거죠. 헤드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필름을 돌려서 이제 인식을 하게 하는 그 롤러식으로 된 돌아가는 그 롤링판을 세척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봤죠. 근데 비디오가 안 좋은 게 또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어느 한 지점 부분쯤 가면 이렇게 지직하면서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뭐니 그러냐면은 그 부분만 계속해서 돌려보고 되돌려보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늦은 시간이었나? 갑자기 다락방 문이 열려있고 그 네 식구가 잠을 잘 때였는데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였는데 다락방에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자고 딱 봤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성인 비디오를 보고 계시는 거죠. 두 분이서. 그때는 좀 제가 6학년 됐고 여동생이 이제 3학년 됐을 때 국민학생 때였어요. 국민학교 6학년 3학년 됐을 때 둘이만 재우고 엄마 아빠만 따로 저 뒤편에서 이제 같이 앉아서 보고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일어나서 같이 보고 있는 걸 보고는 놀라셔가지고 일단 끄고 내일 재밌는 거 보여주겠다 해놓고는 잘게 하더라고요. 그때 친구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비디오 하나가 있으면은 VHS 기계만 하나만 있으면요 그 집은 진짜 부자였어요. 극장이 됐었던 거죠. 지금 말하면 빔 프로젝트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동네 꼬마애들이나 동네 몇몇 애들 데리고 오면은 어머니가 그 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때 우레메 5편인가 볼 때였는데 이제 극장에서 개봉 안 했을 당시였어요. 근데 제가 우레메는 1편, 2편은 저기 극장 가서 봤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보다가 화질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제가 빨리 감아버리고 앞에 부분도 다시 뛰어넘어서 봐야겠다 싶어 버튼을 계속 세게 누르다가 그걸 부러뜨려 먹었어요. 와, 그거 부러뜨리는 순간 집에서 진짜 저희 어머니가 매를 드셨는데 지금 말하면 사랑이 매죠. 근데 지금은 어른들이 애들 잘 안 때리지만은 그때 당시 어머니가 매를 많이 드셨을 때라 빗자루로 항상 그렇게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비디오가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있던 게 이제 집에 이제 흑백 텔레비가 수명이 다 돼서 다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브라운관 퓨즈를 국내에서 이제 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그 추억의 그 향수는 이제 묻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칼라 텔레비가 딱 들어왔는데 와 신세계더라고요. 맨날 흑과 백으로 봤던 애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비디오를 가져다 놓고 나서도 근데 저는 비디오 가게를 가면은 그 빨간 테이프들이 많잖아요. 그 청소년 관람불가 성인용 그게 그렇게 막 보고 싶었어요. 그때 부인 시리즈가 엄청 많았어요. 뭐 만두 부인, 젖소 부인 뭐 말도 희귀하게 막 성적인 욕구를 풍기는 그런 제목들도 많았죠. 마님은 왜 돌쇠에게 쌀밥을 주었나 막 이런 거 같은 그리고 유리의 성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아직 어릴 때라서 이제 못 볼 때였죠. 대신 이제 그 동네 가게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추천을 많이 해주셨죠. 그때 대표적으로 봤던 게 블레이드 러너였는데 그게 너무 심하고 너무 철학적인 거라서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정한 이제 영화를 이제 접하기 시작했던 게 그 람보로 유명한 실바스타 스텔론이나 아니면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왔던 영화들을 의외로 많이 봤어요. 뭐 데몰레션맨 그리고 뭐 유치원에 간 사나이 뭐 이런 거 막 터미네이터 와 그런 거 엄청 많이 재밌게 봤죠. 그 비디오를 꼭 신상이 나온다 싶으면 비디오가가 제일 먼저 가도요 예약을 해놔도 항상 비디오 테이프 케이스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었어요. 대여 중일 확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첫 방에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비디오 하면은 비디오 가게 누나가 있죠. 여성분. 저 예전에 비디오 가게 누나를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이제 졸업 시즌을 이제 앞뒀을 때도 가끔씩 이제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처음엔 이제 붕어빵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날던가 비디오 빌리러 간다 싶으면은 막 캔커피 따뜻한 거라든지 뭐 호빵이라든지 뭐 음료수 같은 게 주면서 이렇게 가져오고 빌려오고 그랬었다가 제가 한 번은 이제
친구를 한번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충격적으로 본 공포 영화가 있었는데, 졸업 시즌 다가왔을 때 제가 학교에서 되게 일찍 끝내주잖아요. 그때 한 달 기점으로 제가 비디오 가게에서 빨간 딱지 붙은, 성인물이 아니라 빨간 딱지 붙은 공포 영화를 엄청 많이 봤어요. 저주받은 계단, 죽음의 계단, 이블데이드, 뭐 좀비오, 좀비 바탈리언, 막 이런 블룩, 이런 공포 영화 시리즈를 많이 봤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비디오 가게 누나를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친구한테 내가 사실 저 누나를 너무 좋아한다. 되게 예뻤거든요, 그 누나가.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누나한테 이제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 누나가, 나는 너를 학생으로밖에 생각 안 하지 어른으로 생각 안 한다. 그리고 나는 사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거의 한 달 내내 안 갔어요. 제가 거의 대부분 VIP였거든요. 그 누나 만나러 비디오 빌리러 갈 때마다 그때 머리를 조금씩 기르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직도 모르지만 저의 세대 땐 두발 자유가 없었어요. 남자는 무조건 스포츠 머리, 여자는 무조건 단발이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때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은 학교에서 머리를 기르게 해줘요. 제가 그때 머리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었는데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머리를 물을 젖은 상태에서 도끼빗이라고 그랬죠? 삐죽 얇은 거 그걸로 가르마를 탔어요. 그것도 5대5로 쪽발이 스타일로. 그렇게 해서 머리에 막 무스 바르고 막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비디오 빌려 갈 때 막, 그때 당시엔 교복이 정장 같은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옷이 특별하게 없었을 때라 교복이 되게 멋있는 줄 알고 항상 그렇게 교복을 입고 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달 있다 나중에 가보니까 그 누나가 결혼하고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아쉬웠죠. 근데 어느 날부터가 그 비디오 가게 아주머니가 그 책을 같이 이제 공유해서 책도 빌려주고, 그 책이 뭐냐면은 만화책, 소설책, 판타지, 소설물, 옛날에는 책도 빌려주는 가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비디오가 같이 겸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비디오 가게가 갑자기 없어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 둘 이렇게. 지금도 PC방이 하나 둘 막 동네에서 막 없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요즘은 PC방 가면은 먹는 거 위주로 많이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PC방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비디오 시대가 좀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랄까, 편집도 많이 되고 짜집게 한 것도 됐고 화질이 떨어진 것도 있고, 특히 연재돼서 나오는 시리즈물을 볼다 싶으면은 꼭 중요한 타이밍에 그걸 못 빌려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빌려가 놓고는 며칠 지나도 안 갖고 오나 보면은 연체료라는 걸 또 물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 비디오를 갖고 가고 숨기고 도망가는 녀석들도 은근히 그때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시대가 이제 사라지기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이제 그때 DVD가 나왔을 때, CD 플레이어로 된 DVD가 나왔을 당시에 비디오가 이제 묻히기 시작하거나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 시대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이제 스마트 시대가 이제 다가온다 싶을 때 이제 절정으로다가 이제 비디오 시대가 이제 끝이 났죠. 막을 내렸죠. 왜냐면 인터넷으로 막 무료 영화가 막 범람하고, 극장에서 영화 한 편 올라간다 싶으면 그 다다음날 되면 막 실방이나 아니면은 화질 떨어지는 걸로 통해서라도 그 영화가 공개되고 그럴 때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비디오 시대가 끝나갈 때쯤에도 활성화된 게 있었어요. REC. 그게 뭐냐면은 녹화 기능이 있어요. 비디오 VHS 기능이요. 그래서 녹화를 항상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주말이나 휴일에 주말의 명화, 외화 시리즈 막 그런 걸 할 때 한국어 더빙으로 하는 외화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걸 항상 녹화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녹화 테이프가 기본 시간대가 1시간이랑 2시간밖에 녹화가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한창 비디오가 VHS 기계에 다이아몬드 헤드를 박았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게 LG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성에서 그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회사 VHS 기계 헤드, 다이아몬드 헤드 달린 VHS 살 때 그 비디오를 분해해가지고 그 안에 다이아몬드 찾는다고 막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고요. 근데 저희는 약간 삼성바였기 때문에 삼성 위주로 비디오를 많이 사놓았을 때였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비디오를 끝까지 사수했던 게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H.O.T 팬이었는데 저희가 삼성 비디오 기계가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3배 녹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시간짜리를 3시간으로 해주고 2시간을 6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녹화를 해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단 3배 기능이 있는 비디오 기계만 그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때 여동생이 그때 한창 H.O.T 초창기 때부터 막 걔네 막 뭐지? 한 몇 집이 2, 3, 4집 나올 때까지 걔가 그 H.O.T가 나왔다 싶으면 여동생이 무조건 녹화를 했어요. 3배로. 그래서 지금도 제 여동생이 보물처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시집가면서 여기서 안 가지고 간 게 있는데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H.O.T에 관한 영상집처럼 비디오가 엄청 많아요. 한 100개 넘을 거예요. 근데 여동생이 그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딜을 걸었냐면은요. H.O.T 좋아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카페 활동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엄마가 원래 되게 이렇게 차단된 그런 이렇게 뭐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뭐지 이렇게 자유롭게 분방하게 키우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렇게 많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안 해주신 약간 보수적인 분이셨는데 여동생한테만은 제가 군대 갔을 당시에는 여동생이 막 H.O.T 막 그 공연도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얀색 막 비닐옷 입고 막 H.O.T 막 응원하러 다니고 그럴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그게 동생이 무슨 딜을 더 걸었냐면은 자기가 H.O.T 좋아하게 해주고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취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후원을 많이 해주면은 절대 학교 생활에 있어서 꼴찌는 안 할 거다. 그리고 무조건 장학금 받겠다 해서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걔가 진짜 탑 1위였어요 거의. 저는 그 정도까지 공부 잘하는지 몰랐어요. 제 여동생이. 아무튼 여동생이 그러고 살 동안 저희 집에 별일 다 있었죠. 막 명절날이나 뭐 신년이나 뭐 그럴 때 가끔 친척들도 왔을 때도 H.O.T가 방송에 나온다 싶으면은 그냥 TV 책장 밑에 서랍 열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 세배 버튼 녹화 버튼 누르고 그냥 녹화를 하고 있는 거야. 다른 가족들이나 몇몇 분들도 그래도 드라마나 그 예능 보고 싶은데 그 동생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 못 하는 거죠.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어머니가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윤정이 너무 저렇게 H.O.T 저렇게 막 녹화하게 하고 막 뭐 너무 빠져 있으면 저 공부 진짜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그건 한때야. 어렸을 때 한때의 추억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여동생이 중학교 3학년 지나서 고등학교 딱 들어갈 때쯤에 세상에 H.O.T가 문희준을 여동생이 좋아했었는데 문희준이 머리를 이렇게 아시죠? 그 반 5대5 가른 머리에서 이렇게 앞에 머리만 삐죽하게 하고 뒤에 머리 약간 그 단발 형식으로 목 뒤에는 좀 보이게끔 하는 그런 머리 커트를 했을 때 걔가 노란색으로 했었어요. 세상에 어느 날 동생이 두건을 쓰고 들어왔는데 제 방에 자꾸 숨어 있는 거예요. 엄마 없을 때만. 있을 때는 이제 자기 방 가고.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상에 머리를 염색을 한 거예요. 황금색도 아니고 돈도 적게 들여가지고 매직도 아니에요. 스트리트 파마에서 머리 쫙 펴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또 자른 거예요. 뒷머리를 또 세상에. 옆에는 가르마 타가지고. 그 아뜨나 더 충격적인 게 노랗게 염색했던 게 충격이었죠. 나중에 이틀 돼서 어머니한테 걸렸는데 겁나게 맞고 혼났어요. 그게 방학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빗자루질을 막 때리려 때 제가 그걸 막아섰어요. 엄마, 얘도 이제 어렸을 때 이런거 한두 번 정도 일단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뭐 담배를 폈어, 뭐 술을 먹었냐고. 불량하게 뭐 본드를 분 것도 아닌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이렇게 한번 흉내를 내본다는데 엄마 그거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그 이후부터 이제 그날 이후로 빗자루를 들지 않게 되셨더라고요. 그 비디오에 대한 진짜 시대가 진짜 저는 되게 푸념처럼 돼버렸는데 비디오가 약간 사라지고 있을 때 DVD가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DVD 기계가 또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집에 DVD 기계가 없잖아요. 그때 삼성에서 DVD 기능이 들어가는 VHS랑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플레이 할 수 있는 이제 기계가 나온다는 거죠. 복합 기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린터기에서 출력을 할 수 있고 스캔을 받아서 컴퓨터에서 스캔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 복합 기능처럼 비디오도 그런 기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있는, 저도 그래도 아직 비디오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랑 VHS 기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방 서랍장에 있는 데고요.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VHS. 비디오는 진짜 추억의 물건이죠. 이거 20세기 소녀는 뭐냐면, 제가 이거 실사를 보고 나서부터요 만화를 접하기 시작했어요. 우라사와 나오키 감독인데요, 이분이 너무 수작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 너무 빠져들어서 원작 원화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만화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여기 토미카 계열은 저희 사우디에서 일 갔다 오신 그 외삼촌께서 그 좀 비싸게 주고 사오신 것들입니다. 이거는 진짜 얘네는 좀 골동품이고요. 이 배트맨 토미카는 제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제가 20세기 소년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애니메이션 중에서. 만화로도 보긴 아직 애니메이션으로는 본 적은 없는데 만화책으로 보고 실사화도 봤는데요, 실사화보다 확실히 만화 원작이 더 재밌더라고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중고등학교 졸업사진인데 이거는 숨겨야 되는 거고, 제가 이거 보이십니까? 88년 호돌이 올림픽 때, 이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어요. 이때 손에 손잡고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이거 어머니가 많이 그 애장품 갖고 계신 거라는데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 몬스터, 이것도 우라사 나오키 감독님이 만드신 건데, 제가 이 몬스터를 어떻게 접했냐면은 그 투니버스에서 그 한국어 더빙 버전을 했는데 이거 되게 수작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 한국어 더빙 버전도 있고, 지금 아마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몇 명 올리신 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책 봤던 거? 그때 연금술사랑 모모 이야기가 되게 많이 와닿죠. 파페포포 안덴타는 여동생이 추천해주셔서 본 카툰식으로 된 만화고요. 우주전쟁 같은 경우는 우주전쟁 그 톰 크루즈가 나온 영화 보고 나서부터 너무 끌리다 보다 못해서 한번 원화를 책으로 샀었는데, 이거 2장 넘겨보다가 그냥 잠들었습니다. 제가 특이한 거 보여줄게요. 이 깨몽 보이세요? 깨몽? 이게 뭐냐면 도라에몽의 원작인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원화로 들어왔을 때, 서빙될 때 이렇게 들어왔어요. 깨몽 1편. 이거 저만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저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게 줬나? 아무튼 그렇게 된 걸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요 위에 수첩들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은, 제가 편의점 알바 일을 하면서 그 우울증 그때 한창 심했을 때 여기에다 이제 적어가면서 이제 마음을 다스렸던 것들인데 1년에 한 권씩 썼어요. 거의 한 4-5권 되죠.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만화책도 아니고 그런 추억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VHS.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 아십니까? 제가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썰이 진짜 많이 풀 게 많습니다. 인디펜던스, 미지와의 조우, 프레데터, 제다이의 기한. 여기 DVD도 사놨지만은 제가 이 작품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 옆에 비디오 테이프 있죠? 이게 대부분 다 녹화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일부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3배로 녹화해주는 기능이 있는 VH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아닌 이상은 이건 따로 일반 비디오 테이프 재생 기계는 안 되더라고요. 여기 한 2개 정도는, 여기 어느 중에 하나는 야동이 있습니다. 그 이웃의 떡볶이집 하는 형이 제게 성에 처음 문을 성에 대해서 깨달음을 알게 해준 일명 포르노라고 하죠. 그거 하나 있고 애니메이션도 하나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작동해야 될 기계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순간이동하듯이 나갈게요. 뿅 보이십니까? 이게 일명 VHS 기계입니다. 이거 나중에 DVD가 한창 비디오를 밀고 이제 DVD가 나왔을 당시에 그 VHS 기계가 있었는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헤드를 얘네를 중시해줘야 돼. 비디오 테이프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씩 쓸 때마다 테이프를 돌리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세척을 하고 해야 됩니다. 옛날엔 그런 기능이 있었고요. 따로 테이프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 관리를 못해서 이거는 제가 진짜 언제지? 첫 월급, 그러니까 두 번째 월급 때 주고 산 겁니다. 이게 비디오 테이프를 넣는 입구고요. 지금은 쌍둥이 조카들이 가끔 와서 여기다 막 뭘 집어넣는 바람에 제가 테이프를 붙여놨고요. 옆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DVD도 되고 아까 같은 저편 애니메이션 같은 CD로 된 거 구워진 거 있죠? 그런 거. 그 컴퓨터로 구워진 CD를 여기다 놓고 이제 재생을 하면은 이제 TV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VHS 기능 같은 경우는 녹화 기능도 되고 다시 그 비디오 가게라는 그 추억의 향수가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삼촌이나 지인분들 중에 집에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몇 번 못 샀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였습니다. 이게 VHS 기계라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비디오 테이프를 여기다 넣고 여기서 이제 녹화를 버튼으로 녹화를 하거나 재생을 해서 이제 영상을 보는 약간 테이프 형식의 돌아가면서 감기는 테이프 형식의 이제 비디오 테이프 기능입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때 한 장은 이제 비디오를 이제 밀어내고 이제 나왔던 게 이제 DVD였는데 나중에 또 DVD도 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블루레이라 그래가지고 DVD보다 더 화질 좋고 뭐 엄청 좋은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다가 또 그 블루레이도 묻혀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이제 비디오나 DVD를 이제 안 빌려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발전되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많이 없어진 게 추억 속으로 이제 묻혀진 게 많았죠. 왜냐면 웹툰이나 소설이나 비디오나 막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막 실시간으로 보거나 아니면 다운받아서 보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런 게 묻혀지게 된 거죠. 이게 아마 진짜 제가 윗돈 주고 산 것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서 이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거는 제가 이거 보는 바람에 수능을 망쳤어요. 진짜. 이게 수능 전전날에 한번 개봉을 했다가 이걸 제가 비디오로 나오는 그 순간 바로 이 비디오를 샀어요. 그리고 이거를 수능 보고 온 날, 수능 전날, 수능 보고 난 후에도 계속 봤어요. 이거 한 열대 번 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비디오가 더 여분이 더 있었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이 팔았죠. 고등학교 때쯤에. 이 미지와의 조는 제가 자꾸 그 TV에서 이거를 방영을 할 때 외화로 더빙 버전을 볼 때 항상 엔딩 부분을 못 봤어요. 분명히 남자 주인공이 외계인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아예 비디오를 이게 20세기 폭스 몇 주년 때 이게 산 걸 거예요. 그리고 프레데터는 이제 이 시리즈를 보기 시작하다 1편도 있었고 이 스타워즈는 말할 거 없고요. 그때 제가 그 옆 라인에 그 비디오 가게 하시는 분한테 추천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되게 걸작들, 명작들을 많이 추천을 많이 받고 봤어요. 그 대표적인 게 크림슨 타이드라고 하는 그 잠수함, 그 진 해크만 그 흑인 남성 배우의 그 제2의 한국인으로 따지면 최민식 같은 배우 같은 느낌의 연기자가 하는 그런 연기력을 본 거고요. 제일 충격적으로 봤던 게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였는데 731 부대라고 있었어요. 그 일본이 그 마루타 이제 실험한 거에 대한 걸 만든 영화였는데 그때 그거 보고 너무 충격 먹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막 일본에 관한 막 악의적이 막 화가 많이 날 때였죠. 일본이나 하면 무조건 안 좋아했었죠. 근데 지금은 일본 국민이라 해서 그분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미워해야 될 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윗분들 아니면 역사적 의식이 좀 거짓되게 이제 틀에 박혀 사신 분들을 욕을 해야지 우리나라에 이제 놀러 오시거나 이제 관광하러 오신 분들을 너무 악의적으로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000%로 빠졌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하얗게 쌓인 게 책이 아닙니다. 이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이게 공테이프를 팔았어요. 비디오 테이프들을. 공비디오 테이프. 이게 공비디오 테이프가 뭐냐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디오 테이프를 넣으면은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테이프들입니다. 기본 1시간에서 2시간짜리인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3배 기능으로 녹화되는 기능 있는 기계를 VHS 사면은
녹화를 1시간짜리를 3시간으로 이제 늘려서 여기다 압축돼서 이게 녹음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단 그 VHS 3배 기능 녹화 기능이 있는 테이프를 할 수 있는 그런 VHS 기계가 있어야지만 재생할 수 있는 거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야동이 있습니다. 포르노도 있고. 근데 못 볼 거예요. 거의 기계 안 쓰다시피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요 검은색은 뭐냐면은 옛날에 이 제가 따로 있는 이 방이 원래는 하숙을 하던 방이었는데 그때 그 하숙 찾았던 때 그 형이 이웃집 방 그 형이 그 이 비디오 쪽으로 이렇게 녹화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부탁을 드려서 저하고 여동생 아기 때부터 돌 때 그리고 이제 백이 이제 유치원 때까지 가는 그 사진들을 음악을 넣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영상집을 하나 만들어준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몇 개는 제가 그때 외화 무슨 더빙 버전 해놓은 것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웬만하면 진짜 비디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처분했죠. 그나마 남은 게 요거였어요. 이게 네. 요거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기 뭐지? 근데 거의 비디오는 안 보니까 이게 이제 묻힌 거죠. 거의 한마디로 이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 비디오라는 게 참 그때 시대는 참 이 기계 하나만 있으면 진짜 집안이 극장이 되었고 그때 집에 비디오를 볼 수 있으려면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래폭풍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잘 못 보실 거예요. 요새는 디지털식이니까 옛날 아날로그식이었을 때는요 그 채널을 돌려서 이렇게 보거나 리모컨이 있었어도요 항상 공 채널을 가야 했었어요. 그때 3번이나 채널 4번을 가신 후에 여기다 이제 비디오 이렇게 전원 버튼 누르면은 화면이 파란색으로 돼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비디오를 돌릴 수가 있었죠. 이 비디오에 대해서 웃지 못할 썰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떡볶이 집 형 있잖아요. 저희 집이랑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밑에서 장사하신 분들 이제 그분을 불러다가 이제 우리 집에다 해놓고 이제 장사를 같이 하시면서 이제 그 떡볶이 집 형이 이제 누나 둘이 있었어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이제 엄마 뻘 되는 누나들이 있었는데 그 형도 저도 이제 성에 눈을 뜰 때였는데 그때 그 형이랑 저랑 이웃에 그 철물점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철물점이 진짜 부잣집이었어요. 거의 전파사 다음으로. 전파사는 이제 전기 자료 작업체 고치는 데고요. 그 철물점 아들이 엄마 아빠가 가끔 이제 많이 출장을 나가서 이제 공사를 많이 해줄 때여가지고 집에 항상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동생 같은 애였거든요. 한 달 차인데. 그래서 그 떡볶이집 형하고 걔네 집 가가지고 이제 야동을 본 거죠. 한마디로 야동을 본 거죠. 예전 말로는 포르노고. 근데 그걸 봤는데 순간 그게 멈춘 거예요. 보다가. 왜냐면은 그 부분을 또 돌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필름 그 비디오 테이프가 씹혀서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 헤드에. 그래서 어떡해요. 그거 빼긴 빼야 되는데 못 뺀 거죠. 나중에는 그 부모가 정확히 한 일주일 됐을 때 이제 가족들이 이제 비디오 보려고 이제 비디오를 틀렸는데 비디오가 안에 껴있는 걸 보고 뜯어봤는데 비디오가 찍 늘어져 나온 거죠. 내용은 당연히 없죠. 로고가 없죠. 무슨 비디오를 봤는지 글씨를 안 떴죠. 야동이었으니까. 그래서 걔 막 반 죽듯이 맞고 막 두들겨 맞고 심지어 그 형은 그 비디오 테이프를 녹화해서 떠온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빌려온 거였어요. 친구한테서. 고등학교 그 형 고등학생 때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걔는 중2 때였고. 그래서 그 형은 오히려 그 형들한테 엄청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요 비디오를 떠왔다는 게 뭔 뜻이냐면요 그 야동이나 야한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게 제가 처음으로 성에 눈을 뜨게 된 이야기도 좀 썰을 풀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 일명 그 포르노라고 했어요. 그거를 좀 순화시켜 얘기할게요. 야동이라 그럴게요. 야동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그 약간 서양 배우들 누님들이 나오는 미드 일명 미드라고 하는 미드 야동하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야동을 주로 이게 특히나 어떤 좀 더 잘 사는 집은요 비디오 이 VHS 기기가 2개가 있었어요. 심지어 2대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얘도 2개만 있으면 하나는 원본을 넣고 나머지 하나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녹화를 뜨는 거죠. 그걸 해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복사된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불법 복제라고 그러는데, 그걸 해서 이제 학교에서 특히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야동을 팔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녀석이 있어요. 약간 웃돈으로 해다가 안 합리에 그랬죠 그때는. 지금 학생들은 아마 안 할 거예요. 주로 요새 인터넷 다 하니까 스마트폰이나. 그때는 막 그렇게 해서 막 많이 빌려보거나 아니면은 사서 이제 보내도 있었어요. 팔 때 얼마에 팔았냐면 그때 10,000원이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10,000원이고 서양 언니들이 나오는 야동은 거의 15,000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빌려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두 번? 한 번? 저도 집에 항상 여동생이 있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이제 공장으로 일 나가기 한참 전 때여가지고 그 시절에는 거의 못 봤죠. 그러니까 항상 그 떡볶이집 형하고 항상 그 떡볶이집 형의 지인네 집이나 아니면은 그 아까 그 철물점에 집에 가가지고 가끔 야동을 이제 막 보고 그랬죠. 그때는 좀 재밌었죠 막. 아니면 야동만 너무 본 것도 아니지만은 신작 막 영화 시리즈 있으면 막 동네 꼬마애들이나 형들하고 같이 본 적도 있었죠. 이 VHS 기기가 참 신기한 게 제가 군대 갔을 때도 VHS 기계로 비디오를 봤어요. 진짜 강당에서. 어떻게 봤냐면은 군대를 제가 99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정신교육 할 때 주로 뭘 많이 보냐면은 국군 영화나 국군 드라마를 많이 보였어요. 군인들을 주제로 나오는. 근데 그게 대부분 배우들이 그때 당시에 차인표나 이희재가 군대 갔을 때 그 군인 복장으로 이제 드라마나 그런 군에 관한 얘기로 이렇게 약간 뭐라 하죠 그게? 약간 군에 관한 뭐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자대 갔을 때도 자대 배치 가서도 이제 강당에서 진짜 TV 20인치도 안 돼요. 18인치? 17인치 되는 그런 한 명 갖다 놓고 막 영화도 되게 순수한 것만 해버렸어. 성인물 안 보여주더라고. 나중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때 스타크래프트가 한창 붐이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탑이었을 때요. 이제 그때 컴퓨터 쪽으로 좀 많이 아는 애들이 부대에 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가 그 인터넷 망을 이제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무실 안에서 이제 방송반에서 이제 비디오를 틀어주면은 이제 내무실에서 이제 비디오를 볼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때 막 멜로문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군대에서. 그때 왜냐면 군대에서 정확히 딱 상병 딱 1년쯤 되면 대부분 고무신 거꾸로 신는 여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좀 그런 거 위주로 멜로 위주로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액션 영화도 보여주고 SF물도 보여주는데 옛날에 어떤 방송반 녀석이 그걸로 군기교육들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배두나하고 김래원이 나오는 그 청춘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야했어요. 그 배두나가 막 전라에 막 나오고 막 약간 이렇게 성행위하는 그때 당시에 성인 비디오가 많이 가렸어요. 진짜. 그런데도 그거를 보고 순간 다 코피 쏘는 거예요. 진짜. 막 혈기왕성할 때 군인들일 때. 근데 나중에 그게 걸려가지고 자대에서 그 다른 부대였는데 그 사람 나중에 영창까지는 아니고 군기교육대 보고서 보름 있다 돌아왔더라고요. 그때 추억의 향수도 있죠. 비디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VHS 비디오. 혹시라도 아버지나 어머니 세대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아마 보고 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만화 애니메이션 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깨몽 이게 500원짜리였는데 이게 하나에 이게 주먹만화입니다. 주먹만화. 이 깨몽이라는 게 원래 도라에몽인데 원래 도라에몽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어로 이제 더빙부에서 나올 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번안돼서 나올 때. 왜냐면은 그때 당시가 90년대 때가 약간 일본 문화가 아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차단될 때다 보니까 약간 해적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 그때 드래곤볼도 약간 이런 사이즈? 500원에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사이즈로 많이 나왔을 때인데 그땐 드래곤볼이라가 아니라고 뭐 다른 이름으로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 이게 제게 레어 아이템이었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 많이 봤던 게 책 많이 빌려준 데서 많이 보는 게 그때 이연세 작품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갑자기 또 만화에게 잠깐 3000% 빠졌는데 이연세 뭐 웬 부대 그리고 뭐 영원한 제국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본 만화들을 많이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TV에서 막 세일러문 TV 시리즈 막 방영할 때도 저는 그게 한국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나라가 그걸 약간 색을 하고
하청을 줘서 일본에서 하청 줘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대박 난 것처럼 얘기가 나왔죠. 오늘 이야기는 갑자기 끝에 또 맥이 끊겼는데 죄송합니다. 이웃집에서 자꾸 공사하는 소리 때문에 자꾸 이게 또 신경이 쓰니까 제가 한쪽 이어폰만 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몸살 오한이 왔어요 결국에. 그래가지고 감기균이 잘 안 나가지고요. 원래 오늘 제 계획은 이런 추억팔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산에 올라가서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7월 7일 그날에 찾아서 떠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한파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한이나 목감기는 다 5일 만에 다 났는데요. 여러분 물 많이 드시고요. 감기약도 드시면 꼭 깊은 숙면 취하시고요. 그리고 목이 아프다 싶으시면 스트랩실 무조건 드십시오. 그 목캔디나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비디오. 참 대단한 삶을 살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VHS. 비디오는 진짜 추억의 물건이죠. 이거 20세기 소녀는 뭐냐면 제가 이거 실사를 보고 나서부터요 만화를 접하기 시작했어요. 우라사와 나오키 감독인데요. 이분이 너무 수작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 너무 빠져들어서 원작 원화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만화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여기 토미카 계열은 저희 사우디에서 일 갔다 오신 그 외삼촌께서 그 좀 비싸게 주고 사오신 것들입니다. 이거는 진짜 얘네는 좀 골동품이고요. 이 배트맨 토미카는 제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제가 20세기 소년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애니메이션 중에서. 만화로도 보긴 아직 애니메이션으로는 본 적은 없는데 만화책으로 보고 실사화도 봤는데요. 실사화보다 확실히 만화 원작이 더 재밌더라고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중고등학교 졸업사진인데 이거는 숨겨야 되는 거고 제가 이거 보이십니까? 88년 호돌이 올림픽 때 이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어요. 이때 손에 손잡고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이거 어머니가 많이 그 애장품 갖고 계신 거라는데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 몬스터 이것도 우라사 나오키 감독님이 만드신 건데 제가 이 몬스터를 어떻게 접했냐면은 그 투니버스에서 그 한국어 더빙 버전을 했는데 이거 되게 수작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 한국어 더빙 버전도 있고 지금 아마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몇 명 올리신 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책 봤던 거 그때 연금술사랑 모모 이야기가 되게 많이 와닿죠. 파페포포 안덴타는 여동생이 추천해주셔서 본 카툰식으로 된 만화고요. 우주전쟁 같은 경우는 우주전쟁 그 톰 크루즈가 나온 영화 보고 나서부터 너무 끌리다 보다 못해서 한번 원화를 책으로 샀었는데 이거 2장 넘겨보다가 그냥 잠들었습니다. 제가 특이한 거 보여줄게요. 이 깨몽 보이세요? 깨몽? 이게 뭐냐면 도라에몽의 원작인데 우리나라 들어갈 때 원화로 들어왔을 때 서빙될 때 이렇게 들어왔어요. 깨몽 1편 이거 저만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저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게 줬나? 아무튼 그렇게 된 걸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요 위에 수첩들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은 제가 편의점 알바 일을 하면서 그 우울증 그때 한창 심했을 때 여기에다 이제 적어가면서 이제 마음을 다스렸던 것들인데 1년에 한 권씩 썼어요. 거의 한 4-5권 되죠.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만화책도 아니고 그런 추억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VHS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 아십니까? 제가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썰이 진짜 많이 풀 게 많습니다. 인디펜던스, 미지와의 조우, 프레데터, 제다이의 기한 여기 DVD도 사놨지만은 제가 이 작품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 옆에 비디오 테이프 있죠? 이게 대부분 다 녹화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일부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3배로 녹화해주는 기능이 있는 VH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아닌 이상은 이건 따로 일반 비디오 테이프 재생 기계는 안 되더라고요. 여기 한 2개 정도는 여기 어느 중에 하나는 야동이 있습니다. 그 이웃의 떡볶이집 하는 형이 제게 성에 처음 문을 성에 대해서 깨달음을 알게 해준 일명 포르노라고 하죠. 그거 하나 있고 애니메이션도 하나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작동해야 될 기계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순간이동하듯이 나갈게요. 뿅. 뿅. 보이십니까? 이게 일명 VHS 기계입니다. 이거 나중에 DVD가 한창 비디오를 밀고 이제 DVD가 나왔을 당시에 그 VHS 기계가 있었는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헤드를 얘를 중시해줘야 돼. 비디오 테이프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씩 쓸 때마다 테이프를 돌리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세척을 하고 해야 됩니다. 옛날엔 그런 기능이 있었고요. 따로 테이프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 관리를 못해서 이거는 제가 진짜 언제지? 첫 월급, 그러니까 두 번째 월급 때 주고 산 겁니다. 이게 비디오 테이프를 넣는 입구고요. 지금은 쌍둥이 조카들이 가끔 와서 여기다 막 뭘 집어넣는 바람에 제가 테이프를 붙여놨고요. 옆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DVD도 되고 아까 같은 저편이메이션 같은 CD로 된 거 구워진 거 있죠? 그런 거. 그 컴퓨터로 구워진 CD를 여기다 놓고 이제 재생을 하면은 이제 TV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VHS 기능 같은 경우는 녹화 기능도 되고 다시 그 비디오 가게라는 그 추억의 향수가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삼촌이나 지인분들 중에 집에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거 솔직히 몇 번 못 샀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였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좀 주석기 막 중간중간에 이게 3000%도 많이 빠졌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윤호의 추억팔이 비디오실을 살다 VHS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